삼성전자가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월 7일 이날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이번 실적이 단순한 둔기 성적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침묵하던 회사가 진짜 반격에 성공했는지 시장 앞에서 처음으로 답을 내놓는 순간이거든요. 숫자 하나가 이야기의 결말을 바꿉니다. 시장이 궁금해하는 숫자는 100조. 한국 기업 어떤 회사도 한 분기에 벌어본 적 없는 그 숫자를 삼성이 진짜 넘을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숫자가 있어요. 마이크론이 최근 세운 영업이익률 80.4%. 전 세계 제조 서비스 기업 중 가장 높은 이 기록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진짜 넘을 수 있느냐죠. 오늘 그 5년의 이야기와 이번 시험대의 진짜 얼굴을 함께 열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을 잠시 5년 전으로 돌려보고 지금 이 순간까지 조용히 준비된 반격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 제대로 시장 앞에 서죠. 그때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숫자와 진짜 의미를 미리 정리해드립니다. 이야기는 매우 크게 세 개의 장으로 흘러갑니다. 첫째 장은 침묵의 시간, 둘째 장은 조용한 반격, 셋째 장은 시험대의 밤. 자, 첫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시간은 5년 전 겨울로 돌아갑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 여폭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그 겨울이었어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사업이 폭발하던 시기, 인공지능 가속기 안에는 반드시 고대 여폭 메모리가 들어가야 했고 그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회사가 필요했죠. SK하이닉스는 준비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기술 인증에서 밀렸고 초기 물량 확보에서도 뒤처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라인업에 삼성 메모리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의 시장은 잔인했어요. SK하이닉스 주가는 몇 배로 뛰었고 삼성전자는 제자리 걸음. 메모리 왕자라는 자리에서 삼성이 밀려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은 이미 늦었다. 그 말이 그 시절 삼성전자의 이름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같은 시기 파운드리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노렸어요. 먼저 개발했고 먼저 양산 발표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율 100개 만들어서 몇 개가 정상 제품이 되느냐를 뜻하는 그 숫자였는데 삼성 3나노 초기 수율은 처참했어요. 대만 TSMC는 늦게 시작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퀄컴이 떠났어요. 엔비디아는 애초에 오지도 않았고요. 애플은 TSMC에 눌러앉았습니다. 파운드리 대형 고객사가 하나둘 대만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때 삼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내부에서는 이런 질문이 오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나?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나? 그 질문이 반격의 씨앗이 됐죠. 시장의 시선이 냉랭했던 그 시기, 삼성 내부에서는 조용한 결단이 내려집니다. 한 세대 앞을 통째로 뛰어넘는다. 지금 뒤처진 5세대에서 승부를 보려 하지 않는다. 다음 세대인 6세대와 그 다음 6.5세대까지 미리 그린다. 이런 방향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까요? 당장의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었어요. 당장의 성과 대신 몇 년 뒤에 반격을 준비하는 결정. 이재용 회장의 무거운 결단이 여기에 있었죠. 기술의 근본을 다시 쌓자. 그 방향으로 몇 조 원의 투자가 조용히 흘러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평택, 이곳의 밤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만든 것이 바로 1C 디램이었죠. 10나노급 6세대라고 부르는 극미세 공정. 이 기술 하나가 반격의 진짜 열쇠가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해의 침묵 끝에 어느 2월 아침에 조용히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 여폭 메모리 양산 출하를 시작한 그날이었죠. 세계 최초. 이 단어 하나가 시장에 던진 충격은 매우 컸어요. 5세대에서 밀렸던 회사가 다음 세대에서 세계 최초로 치고 나온 셈이니까요. 성능이 공개된 순간 시장은 조용히 놀랐습니다. 핀당 속도 11.7GBps, 국제 반도체 표준기구인 잭 6세대 메모리 표준 속도가 8GBps였어요. 즉 삼성은 표준을 46%나 뛰어넘는 성능을 맞는 겁니다. 경전사 마이크론은 11.0GBps 수준, 삼성이 더 빠른 제품을 만든 셈이었죠.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여폭은 최대 3.3TB 매초, 전세대 대비 약 2.7배 향상된 수치입니다. 이 시기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경상북도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 자리였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SK하이닉스 6세대 메모리 웨이퍼를 선물로 받는 장면. 그 자리에서 젠슨 황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삼성 6세대 메모리와 6.5세대 메모리 핵심 협력사로. 이 발언 하나가 시장에 던진 신호는 컸습니다.
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를 언급하지 않던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을 핵심 협력사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해 3월 엔비디아가 개최한 GTC 2026 행사에서 삼성전자 6세대 메모리가 탑재된 차세대 가속기 베라 루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시장은 그제야 삼성이 진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침묵의 시간이 끝난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진행됩니다. 오픈 AI가 진행 중인 인공지능 인프라 초대형 프로젝트, 이름은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메모리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월 90만 장의 D램 웨이퍼,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물량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두 회사는 오픈 AI와 의향서를 체결했어요. 시장 분석업체 인트롤은 이 계약의 4년 누적 가치를 약 105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105조 원.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 규모 중 하나예요. 특히 이 계약이 진짜 무거운 이유가 있죠.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인프라 회사가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 점유율에서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KB증권 김동원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고대 여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2025년 약 16%에서 2026년 약 3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이었죠. 16%에서 35%, 한 해 만에 점유율이 2배 이상 뛰는 그림입니다.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변화일까요? 메모리 시장에서 이런 속도의 점유율 반등은 매우 보기 드문 결과예요. 특히 삼성전자 6세대 메모리 출하량이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약 112억 지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3배. 이 숫자가 삼성이 5년 동안 조용히 준비한 반격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최근 매우 결정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베라루빈의 양산 계획을 최종 조율한 결과입니다. 6월에 시제품 생산이 시작됐고 7월에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의 초도 물량이 인도됩니다.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진행될 예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물량을 복정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냉각 시스템 결함 문제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이 조정이 만들어낸 결과가 매우 결정적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SK 하이닉스 지원으로 삼성전자가 이원화 수혜를 받게 되고 삼성 6세대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0% 수준에서 올해 28%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침묵의 시간이 진짜 끝났음을 시장이 인정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3일 뒤 삼성전자가 시장 앞에 섭니다.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시장이 지켜보는 숫자는 매출과 영업이익 두 가지죠. FN가이드가 집계한 국내 증권가 평균 컨센서스는 매출 약 170조 4,708억 원, 영업이익 약 86조 2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숫자는 따로 있어요. 키움증권이 제시한 최고 전망치. 매출 약 181조 4천억 원, 영업이익 약 99조 6,300억 원, 100조 원이라는 문턱에 발을 걸친 숫자입니다. 한국 기업, 어떤 회사도 한 분기에 벌어본 적 없는 그 숫자, 삼성이 진짜 넘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시장은 지금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이번 실적에 진짜 집중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이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나온 숫자 하나가 시장을 흔들었죠. 영업이익률 80.4%, 전 세계 제조 서비스 기업 중 가장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메모리 회사가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낸 결과가 진짜 놀랍죠? 이 기록이 시장에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 기록을 넘을 수 있을까요? 시장의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SK 하이닉스는 넘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SK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률은 약 76.53%. 여기에 상방이 열려있는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전체 회사 기준으로는 50.46% 예상이지만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보면 매우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진짜 얼굴을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영업이익률은 65.7%였어요. 그 안에서 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약 74%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74%. 이 숫자가 이미 마이크론에 근접한 수준이었죠. 이번 2분기에는 이 숫자가 어디까지 갈까요? 시장에서 거론되는 예상치는 이렇습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영업이익률이 70%를 넘어 마이크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 여기에 메모리 사업부만 보면 80%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함께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죠. 메모리 사이클 회사에서 초고수익 기술 회사로 이 이동이 진짜로 완성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다만 이 시험대에는 진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성과급 충당금. 시장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박유학 연구원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매출 약 183조 원, 영업이익 약 89조 원 수준으로 기존 전망치인 영업이익 100조 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률은 각각 이전 분기 대비 약 58%, 약 75%로 당초 기대치를 오히려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성과급 지출을 위한 충당금 반영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즉 실제 사업 성과는 매우 훌륭한데 회계 처리에 따라 숫자가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번 시험 때의 진짜 얼굴입니다. 100조 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라는 겉모습 뒤에 진짜 봐야 할 이야기가 따로 있는 셈이에요. 시장이 3일 뒤 진짜 봐야 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출입니다. 170조 원을 넘느냐가 관건이죠.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실제 사업 성과가 매우 좋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과급 충당금이 아무리 커도 매출은 바꾸지 않으니까요. 둘째,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입니다. 전체 회사 영업이익률이 성과급 충당금 때문에 낮아 보일 수 있어도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보면 진짜 얼굴이 드러나죠.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70%를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셋째, 3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3분기와 하반기 방향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진짜 결정적이에요. 시장에 확신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면 매우 큰 상승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 숫자를 함께 보시면 진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3분기가 진짜 더 무거운 이유가 있어요. 트렌드포스의 최근 분석은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량 기준 2026년 3분기 6세대 메모리 비중이 약 40%에 근접하고 4분기에는 약 8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는 5세대 메모리가 시장의 주력이었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는 6세대 메모리가 시장의 주력으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그 6세대 메모리가 이제 시장의 주력이 되는 순간이 3분기부터 진짜 시작되죠. 이런 흐름에서 삼성전자 6세대 메모리 매출은 하반기에 매우 크게 폭증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3분기부터 삼성전자 전체 6세대 메모리 매출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회사가 이미 공식 발언한 상태예요. 이번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 방향에 대한 확신이 나오면 시장의 시각은 매우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대에서 시장이 진짜 봐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2분기 성적표는 진짜 반격의 시작 신호일 뿐입니다. 진짜 성적표는 3분기와 4분기에 나오는 결과예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6세대 메모리 매출이 하반기부터 진짜로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는 이미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의 절반을 넘어서고 4분기에는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6세대 비중이 80%에 이르는 그림이거든요. 둘째,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실물량이 하반기부터 진짜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105조 원 규모의 4년 계약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순간이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봐야 할 진짜 이야기는 이겁니다. 숫자 그 자체보다 하반기 흐름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시장에 나오면 삼성전자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옮겨갑니다. 3분기까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어요. 수율입니다. 삼성전자 6세대 메모리 수율이 현재 약 5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량 양산을 위해서는 최소 70% 이상의 수율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 수율 개선이 3분기 안에 진행되느냐가 진짜 결정적입니다. 수율이 진짜로 개선되면 매출과 이익이 매우 크게 폭증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수율이 지연되면 하반기 매출 확대도 늦어지죠. 이 부분이 시장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진짜 궁금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율 개선 진행 상황에 대한 회사의 확신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 발표에서 진짜 봐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100조 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 3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6세대 수율 개선. 이 네 가지가 3일 뒤 발표에서 봐야 할 진짜 신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3일 뒤 발표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한 서프라이즈예요.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이 70%를 넘는 결과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매우 큰 재평가를 시작하죠. 40만원대 진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컨센서스 부합입니다. 영업이익이 86조에서 92조 원 사이로 나오는 결과예요. 이 경우 시장은 안정적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컨센서스 하회, 성과급 충당금이 크게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80조 원대 후반이나 그 이하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매출과 하반기 가이던스가 튼튼하면 단기 조정 후 회복하는 그림이에요. 세 시나리오 모두 하반기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 시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이 이미 약 45만 7,103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주가 약 32만 원대와 비교하면 약 43% 상승 여력을 시장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애널리스트 36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매도 의견은 단 한 명뿐인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적극 매수. 이런 강한 컨센서스가 매우 보기 드문 결과예요.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반격을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그 반격이 진짜로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이 3일 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중이죠. 3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5년의 침묵 뒤에 오는 그 3일이라는 의미가 진짜 무겁습니다. 3일 뒤 실적 발표가 어떤 결과로 나오든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7월 첫째 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7월 말 SK하이닉스 2분기 확정 실적 발표, 7월 중순 이후 미국 빅테크 실적 시즌 시작, 8월 삼성전자 하반기 갤럭시 언팩 예상, 9월 여그의 원화 결제망 시범 운영 시작. 이 이벤트들이 하반기 흐름을 결정하는 진짜 축입니다. 특히 빅테크 자본 지출 확대 여부가 매우 결정적이에요. 이 자본 지출의 진짜 종착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 네 곳이 합쳐서 인공지능 인프라에 쏟는 자본 지출이 약 1,000조 원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삼성 하반기 실적 폭증폭이 결정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매우 무겁게 다가오는 이름이 있어요. 스타게이트. 오픈 AI가 진행하는 인공지능 인프라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참여한 4년 105조 원 규모의 계약이죠. 이 계약의 진짜 실물량이 하반기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월 90만 장의 디램 웨이퍼, 전 세계 디램 생산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이 규모가 매출로 반영되는 시점이 하반기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매우 큰 생산 능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6세대 메모리 단가는 5세대 대비 약 20에서 30%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물량은 폭증하고 단가는 오르는 이 환경이 하반기 진짜 얼굴이에요. 지금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5년의 침묵이 이제 끝나가는 지점입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반격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그 반격이 진짜로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이 3일 뒤이고 진짜 큰 이야기는 하반기부터입니다. 큰손이 이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통화정책이 매파 시각으로 돌아선 환경에서도 최근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강하게 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큰손은 3일 뒤 발표 결과보다 이후 6개월, 1년 흐름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각이 매우 결정적이에요. 큰손은 3분기와 4분기 6세대 메모리 매출 폭증, 스타게이트 실물량 유입, 마이크론 영업이익률 벽돌파 이런 결과들을 미리 그리고 진입하는 패턴이거든요. 지금이 그 사전 진입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시각이 시장에서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5년 전 시장은 삼성이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모리 왕좌에서 밀려났고 파운드리에서도 대형 고객사가 대만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최초로 6세대 메모리 양산 시작, 핀당 속도 11.7GBps로 마이크론 초월, 엔비디아 베라루빈 이원화 수혜, 오픈 AI 스타게이트 105조 원 계약, 하반기 시장 점유율 35%, 진짜 회복 가시화. 이 결과들이 5년의 침묵이 만들어낸 진짜 반격입니다. 3일 뒤 시장 앞에서는 그 순간 삼성전자가 진짜로 돌아왔음을 숫자로 처음 증명하는 밤이에요. 100조 원을 넘든 넘지 못하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죠. 큰손은 이미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읽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진짜 결정적 시작점이라는 시각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 흐름으로 돌아서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죠.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준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잇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구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일 뒤 다음 주 화요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로 시장 앞에 섭니다. 100조 원 돌파 가능성, 마이크론 80.4% 영업이익률 벽 돌파 여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 3분기 가이던스, 6세대 메모리 수요 개선, 이 5가지가 이번 시험 때의 진짜 얼굴입니다. 다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예요. 3분기부터 6세대 메모리 매출이 삼성 전체 메모리 매출의 절반을 넘어서고 하반기부터 오픈 AI 스타게이트 105조 원 계약의 실물량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6세대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2025년 약 16%에서 2026년 약 35%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죠. 저는 이 흐름이 진짜로 진행되면 50만 원이 결코 멀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의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이 이미 약 45만 7,103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기억하십시오. 5년 전 시장은 삼성이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5년의 침묵이 진짜 반격의 결과로 돌아오고 있어요. 3일 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진짜 증명이 시장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진짜 무거워지는 시점이라는 시각이 여기에 있죠.